네, 다음은 글로벌 킹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킹덤 그 드라마가 정말 어쩜 이 시기에 그 드라마를 또 내놔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드라마에 미쳐 극찬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글로벌 대책들과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뒷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WHO의 입장에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마스크 쓰지 말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마스크는 음, 남한테 감염을 안 당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는, 결국 다수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스크를 내가 썼는데 확진자를 통해서 내가 예방이 되면 한 명, 나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퍼뜨리고 있는 보균자이거나 감염자인데, 내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200명, 300명 또는 수천 명의 접촉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마스크의 효능은 거기에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 마스크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염에 대한 수단을 줄인다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다, 요새도.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 옮게 된다고 하면 그때 내가 막음으로 환자를 나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게 마스크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의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라든지 이 WHO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스크를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지금 중국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 그 방송에다 댓글 다시는 분이, 야, 대만 봐, 대만. 대만은 5억 개 넘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뭐 사망자를 5명으로 줄여서 대만이 최고의 방역 선진국이야 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그 여론을 진짜 호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만의 마스크는 우리나라 공적 마스크 같은 방역용 마스크가 아니에요. 그냥 면 마스크입니다. 예? 면 마스크라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부직포 마스크를 만들어 강제로 씌워갖고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단 부분이라든지 치료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대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만의 확산이 늦을 뿐이지, 조만간 대만도 확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예방은 물론이고, 만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진단 키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 격리 시스템, 그리고 그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이게 제대로 된 방역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몇 번 얘기해도 이 강요가 중요한, 이 점이 이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 전부 다 마스크 해적이 됩니다. 마스크를 서로 막 도난질을 하고 남의 나라 마스크를 공항에서 가로채 갖고 뺏어가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적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터셉트. 인터셉트죠. 물론 중간에 이제 이거를 범죄적으로 탈취해 가진 않습니다. 10만 원에 팔기로 한 거 30만 원 주고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해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업자들은 행복하고, 미국은 이제 막 이걸 끌어다 쓰니까 기분 좋은 거고, 이제 한번 뺏어 오니까 30만 원에 땡겨갖고 100만 원에 팔 거니까 이 새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데, 원래 이걸 주문해놓고 기다리던 10만 원 냈던 원 구매자는 매우 화가 나는 거지. 10만 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건 목숨값인데. 프랑스가 주문한 마스크 수백만 개가 미국 업자들이 3배로 상하이 공항에서 후려가는 바람에 이 물건이 날아가면서 캐나다도 화났고. 네, 엄청 화났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 그 마스크를 이제 그 수입 금지를 시켜버린, 이게 캐나다 쪽으로 들어가야 될 물량을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빼돌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조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선계약을 해놨던 것까지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국경지대를 넘나 다니는 마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마스크인 줄 알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도난이 아주 그냥 잦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직구를 통해 우리나라 마스크를 직접 사가고 있는 물건들도 마스크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100% 분실이 된다. 화물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건에 싸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뭐 화장품 박스나 무슨 뭐 큰 박스, 전자제품 박스 안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뭐 창피한 걸 모르는 거지. 결과적으로 따지면 왜 이렇게까지 마스크에 목을 매느냐? 집단 감염을 통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랬죠? 무슨 집단 면역 실험이 실패했다는 거야. 집단 면역 유럽 애들이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다 이걸로 했는데, 최근에 마지막까지 스웨덴은 버텼는데 이제 선회했죠. 그렇죠. 왜냐면 스웨덴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각오로 가게 되면 한 35만 명은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니까 깜놀해버린 거예요. 네. 한 1000명 죽고 말면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싸게 가는데 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줄여낸 거죠. 제일 심한 데는 영국인 거고, 영국은 희한하게 높은 분들이 많이 걸려요. 네. 찰스 왕세자 나이 70에 아직도 세자신데, 그러니까. 야, 인재 등극해도 한 5년 해먹을까 말까 할 텐데, 이 와중에 코로나 확진, 그 와중에도 여왕은 안 걸려. 그러니까 엄마는 안 걸리는데 70 먹은 아들이 지금 골골하고 있는 진짜 상황인 존경하죠. 거고, 지금 뭐 수상이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고, 보건부 장관이 또 걸렸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부 장관의 차관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고. 지금 총리는 그 부인이 아니라 그 임신한 동거녀가 있는데, 동거녀까지도 지금 증세가 나타나고 격리 중이라 그러대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거를 굉장히 심하게 이제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야. 방역을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안 해왔던 일종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를 못, 여기도 어디 가나 꼭 개신교가 문제인데, 예배를 하지 말라고 50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 말고 결혼식도 하지 말고 아무튼 사람 모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신도들이 한 500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가 한 6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무려 7,500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전염 성과를 거뒀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목사가 이제 바로 구속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벌금이 5,000달러밖에 안 됐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벌금 내고 나는 집회할 거야.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징역형으로 이거를 강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좀 5,000달러 벌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몇만 달러 수준으로 돈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가 좀 여유가 있는 척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와, 7년 너무 세다. 7년 이하의 징역을 매기고 벌금을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을 때리는 뭐 이런 그 통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살벌한 데는 필리핀 같아요. 두테르테. 그렇죠. 예, 두테르테는 그 집회 명령을 집회 명령을 어기면 사살해라, 쏴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갖고 실제 사살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문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람한테 이제 마스크 쓰세요 라고 경찰관이 얘기했는데, 쓰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해서 빵 해갖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살을 당했습니다. 진짜 무서워. 네. 두테르테는 언제나 뭐 그 마약 단속한다 그래 놓고 그 자기 동생한테 마약 장사를 시키고 상대파를 싹 쓸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정말 또라이기 때문에 이번 단속 과정 안에서 또 반정부 인사들이나 정치 쪽으로 이렇게 잘못 쓰이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그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 모이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군이나 경찰한테 예를 들어 대드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사살한다. 구금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사살한다. 그리고 의료진한테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이것도 바로 감옥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뭐야? 구호품이라도 좀 내놔. 우리는 마스크 나눠주는 거 없어? 라고 시위를 하러 나왔던 수도 마닐라의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겁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총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개 나라에서 이미 그 국민 통제령을 내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폭력적인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일 심한데 그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막 고무탄을 쏴가지고 고무탄인데도 맞으면 죽나 봐요. 3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고 케냐, 우간다 같은 경우에도 성향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발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계절 때문에 좀 늦게 시작된 남미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에콰도르가 제일 심각하대요, 의외로. 에콰도르가 왜 심각할까요, 여러분? 네. 에콰도르에는 이제 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카라구아를 비롯한 운하 공사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관광객들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콰도르가 심각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페루나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갖고 강제로 국경을 맞으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난민 전쟁 같은 국경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환자의 확증은 둘째 치고 이 의료품이라든지 이 뭐랄까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저개발 국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 국민들이 이 콜롬비아라든지 브라질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난민들을 통제하는 과정 중에 상당한 사상자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맞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남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소나루 온 집안이 정치를 하시고 한꺼번에 탄핵을 처맞게 된 위기에서 트럼프한테 가갖고 이 일종의 미군들을 유치한다든지 이 자국의 어떤 자주권들을 팔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제 완전히 그 자신에 대한 그 탄핵 운동을 저지하는 기회로 쓰기 위해서 사회 전 국민의 70%까지는 어차피 걸릴 거니까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 그냥 일터로 돌아가서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미 환자가 우리보다 2달 늦게 시작한 브라질이 10,000명이 넘었고요. 네, 사망자도 5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어때요?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좀 미안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도와줄 건데,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도 이제 중국의 지원을 기대를 했으나, 전혀 중국이 에티오피아가 신경을 안 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다가 고속전철을 놔줬거든요. 네. 40억,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들여서 고속전철을, 나는 그 신발도 없는 에티오피아에 왜 고속전철을 놔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고속전철 놓는데 4조 원을 빌려주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빚으로 넘기는 바람에 에티오피아가 이제 거지가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돈도 없고, 약품도 못 구하고, 완전히 이제 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만 바라봤는데, 중국은 바빠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이 에티오피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 물자가 일부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테마가 있으니까 좀 할 건데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전부 다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지나간 거지만 유럽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가는 수준이지만 저개발 국가는 이게 심각한 그 위기 상황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대책이 없어요, 사실상. 그대로 말 그대로 전부 다 그 모든 혼란이라든지 상황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문제는 이 상황을 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국민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부로 변질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약을 내놔라, 병원 치료를 해줘라, 마스크라도 좀 나눠다오라고 하는 것마저도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반정부 시위다 그래가지고 폭력 진압을 하는 방식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독재 정권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고 개혁. 이러한 인권 탄압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일본처럼 뭐 이 기회에 비상명령권 해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건 양반인 거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우파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총뿌리를 돌리는 이른바 도덕적인 상실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 실험을 저개발 국가가 해야 된다. 아프리카 쪽에다가 이제 그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얘네들로 생체 실험을 하자 대놓고 코로나 백신 테스트를 하자 이따위 얘기들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야만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사가 이 개발자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면 그 새끼는 돈독이 올랐구만이라고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이라고 얘는 공무원이잖아. 어? 이 마스크 의약품도 없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사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동의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프랑스 안에는 엄청난 아프리카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애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거. 뭐, 우리 고향에 가갖고 백신 실험을 하겠다고? 그걸 뭐 당연한 걸로 하고 감사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되면서 인종차별 양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일종의 감정 싸움이 막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란 말이죠. 네.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동양인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어요. 결국은 근데 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테러나 차별인 건데 사실 뭐 여권을 봐야 알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별하냐고 걔네들이 보기에 다 동양인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각 국가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을 상대로 한 차별이나 뭐 이런 위험성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다니시던가 꼭 가게 된다고 하면 근데 좀 마인드가 웃기죠. 뭐 마스크 우리가 끼고 다니는데 욕하고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너 왜 마스크 안 끼냐고 욕하고 지금은 니네도 마스크 끼는데 욕하고 결과적으로 따져보고 보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거야. 눈앞에 온 재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힘으로 눌려버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생긴 거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누군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는 중국인들이 일으킨 거야. 동양인들한테 이 죄를 다 책임지라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정치 논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도에서는 사실 인도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중국에서 왔다고도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20조 달러가 넘는 손배를 뭐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 감정 내지는 이것들을 이제 그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4, 5년 전에 국경전쟁한 그것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인 이게 그 술책들을, 그러니까
자국 정치를 위해서 타국의 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화되다 보면은 국지전이 터지거나 양국의 외교 관계가 손실을 입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최소한 커뮤니티를 하고 교류를 기본적으로는 연결을 해놓고 차단을 풀 상태에서 기업인과 정치인들 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관이나 상무 이렇게 외교관이나 사업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이거를 차단시키지 않을 방법을 이어나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무도 지원 안 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들을 전 세계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뭐 120국이 넘는 나라들이 사가겠다는 게 아니라 음,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무상으로 줘야 될지 뭐 요런 류의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들, G20 이하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무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상으로 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